자, 일단 대수라는 단어 그 과목의 첫 단원 이름이 지수야. 근데 지수라는 단어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항상 수학이 그래. 중3 때도 2차 함수를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배우지. 그러니까 뭔가 더 발전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볼 거고. 그래서 큰 단원의 제목은 지수지만 그 지수라는 단원 중에 첫 번째 내용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자, 일단 예를 들 건데 쉽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발 대답해. 알았지? 대답을 하려고 하고 하면서 들어야 참여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잠이 깨는 거고 그러면서 이해가 더 잘 되는 거라고. 알겠지? 일단은 16의 제곱근이 얼마니? 얼마야? 뿔마 4. 4 아니고 뿔마 4야. 그러면 얘를 뿔마 4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를 제곱하였더니 16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발전시켜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가 제곱근 루트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세제곱 그 제곱근이라고만 하는 건데 한번 여기서 그럼 어떤 숫자 8이라고 생각하고 8의 세제곱근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됐지? 됐어? 그러면 이것도 뭔가 숫자를 답하기 이전에 봐봐. 이 뿔마 4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게 된 게 지금 요 방정식의 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은 뭐가 있을지를 답하려면 방정식을 작성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제곱근이니까. 그럼 방정식을 뭐라고 써야 될까? 어떤 숫자를 세제곱하였더니 그 결과가 8이 나온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딱 하나 보이는 거 2 맞아? 2를 세제곱하면 8 나오는 거 맞지? 마이너스 2 돼? 안 되죠.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음수 마이너스 8 나오겠지. 그럼 다시 얘를 만족하는 x값 중에 이거 말고 없나요? 더 있어? 어떻게 찾아? 공식서 옆으로 넘겨서 x 세제곱 빼기 8은 0이라고 만든 다음에 조리제법을 쓰든 인수분해를 쓰든 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x-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2라고 나오는 거 있고 여기서 분명히 허근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허근 두 개도 쓸 수 있는 거잖아. 한 번만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니까 3이죠?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8의 세제곱근 말고 다른 걸 또 한번 생각해봐. 32의 5제곱근. 그럼 방정식이 뭐라고 적어야 돼? 어떤 숫자, 어떤 x를 5제곱하였더니 값이 32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에 그 x값을 모조리 구해서 여기다가 써라 이 얘기잖아. 그럼 답해볼게. x가 몇 개 있을까? 5개야. 5차 방정식이면 근이 5개라고. 3차 방정식 근 3개, 2차 방정식 근 2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치? 심지어 여기가 32나 8이니까 망정이지 얘가 7, 얘가 29 뭐 이런 식이면 애초에 인수분해도 안 돼.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은 이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숫자의 몇 제곱근, 어떤 숫자의 몇 제곱근 이런 걸 구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이렇게 뿔마 4나 뭐 이런 2 이렇게 쉬운 숫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를 방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먼저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것도 잠깐 봐봐. 애들이 이제 자, 내가 예시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보자. a의 제곱. 그럼 이걸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말 그대로 a 제곱이지. 그지? 근데 a의 제곱이 아니고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근,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해서 x의 n제곱을 하였더니 그걸 a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야. 어떤 숫자를 n번 곱하였
제곱 이끈이니까 2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 발전해서 A의 n제곱, A를 n번 제곱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A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A의 n제곱 근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숫자 근, 방정식의 근이 있을 건데 그 근을 n번 제곱하면은 A가 나온다라고 보자는 거지. 여기에 관계를 봐봐.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A가 나온다라고 쓰는 거였으니까. 알아들었어? 처음에는 이 방향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요렇게 쓰는 순간 이게 몇 차 방정식이면 n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n차 방정식에는 무조건 그런 근이 n개 있거든? 근데 그 n개를 다 구하면 여기 본 것처럼 실수, 허수가 막 섞여 있겠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이거 푸나마나 n개인 건 확실한 거니까 관심 있는 건 당연히 실수인 거에 관심이 있다고. 막 여기다가 허수가 들어가는 건 크게 관심이 없어. 됐지? 그러면 이제부터 A의 n제곱근을 구한 것들 중에 어차피 모두 토탈하면 n개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몇 개고 실수인 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흐름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쪽으로 테마가 넘어가면은 A의 n제곱 근이라고 있거든? 됐지? 근데 그거 중에 실수인 거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테마로 갈 거냐면은 x를 n번 제곱하였더니 a가 나온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작성을 했는데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정확하게는 무슨 근인 거냐면 실근을 얘기하는 거겠지. 허근 필요 없이. 됐어? 그럼 다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겠다는 거는 또 뭘로 연결할 수가 있냐면 얘를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랑 y는 a라고 하는 그래프랑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고 연결할 수 있는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숫자가 이렇게 되게 쉽게 써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고. 근데 숫자가 엄청나게 이상하게 막 여기 29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제곱근의 숫자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나 항상 풀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하려면 이렇게 문자들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 과정을. 근데 문자들로 하고 봤더니 흐름상 어차피 n개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 중에 허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실수인 것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는 거 맞지? 아니,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하나만 봐. x제곱은 4다를 풀어서 x가 뿔마 2다 라는 얘기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4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랑 y는 4라는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x좌표가 플러스 2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뿔마 2 하는 거랑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x좌표 보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알아들었지?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2 정도 들어가는 건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데 너네 여기 3, 4, 5, 6, 7 못 그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분홍색으로 하는 거는 살짝 약간 좀 단계를 점프할 테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갤 거거든? 됐지? n이 홀수인 경우 3579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 됐어? 그러면 n이 홀수면 야, 솔직히 홀수라고 하더라도 1은 관심이 없어. 왜냐면 1제곱하면 그냥 A지 뭐. 근데 1보다 큰 홀수 3, 5, 7, 9 이런 것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Y축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원점을 지나가면서 원점 대칭의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이게 얼마나 휘어있고 얼마나 가파르게 내려가고 그 차이만 있을 뿐 여기가 3이나 5나 7이나 9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생겼다고.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언제 배우냐면 공통수학 2 중간에 함수라고 있어. 거기서 배워. 이 과정이 어쨌거나 공통수학 2가 끝나고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순서가 좀 안 맞잖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그 다음에 n값이 짝수면 2차 함수 있지, 그지? 근데 여기가 심지어 4, 6, 8, 9, 10이 돼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펑퍼짐한지만 다를 뿐
이렇게 Y축 대칭 형태로 생기는 건 똑같아.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이런 상태에서 이제 Y는 A라고 하는 거를 그릴 거 아니야. 자, Y는 A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생겼지? 그럼 그 수평선을 그려봐봐, 여기서. 자, 먼저 주황색으로 합시다. 요렇게 그려서 A 값이 0보다 크다고 하면 만나는 위치가 하나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A 값이 0보다 크다고 하면 만나는 위치가 2번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만약에 정확하게 A가 딱 0인 상황이라고 해도 한 번인 거지. A가 0인 상황이라고 하면 한 번인 거지. 근데 A가 만약에 이렇게 음수인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 번이 맞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X가 없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답하면 되냐면 만약에 여기 n 값이 홀수가 들어가는데 여기 a 값이 양수가 들어가면 홀수와 양수의 만남이면은 여기 이렇게 한 개 있겠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잖아.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가 홀수 짝수일 때 2가지, 여기가 양수 음수 0일 때 3가지, 총 6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됐지? 이렇게 한번 봐봐. 어차피 중요한 거는 몇 개인지를 볼 건데 n 값이 홀수라고 된 상황이면은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만나는 게 한 번밖에 안 만나지. 근데 n 값이 짝수라고 할 때부터는 그제서야 a의 부호가 중요한 거라고. 됐어? 그리고 그 a가 양수일 땐 2개, 음수일 땐 없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봐봐. 예시를 봐봐. 됐어? 자, 볼게.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17 이렇게 쓸게. x 몇 개야? 실수인 x 몇 개야? 준우 몇 개야?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인 x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본 거야? 머릿속에 조리제법 떠올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프로 보는 거라고. x의 5제곱 지수 얼마야? 홀수지. 음수지. 홀수와 음수가 만나면 요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에 음수랑 만나는 거 요렇게 하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 x를 지금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 개 있다고. 실수인 게. 자, x의 6제곱은 64야. 몇 개야? 2개야. 뭐를 6제곱해야 64가 나오지 그거 하는 게 아니야. 2개야. 이유는 여기가 짝수인데 짝수인 상황에서 우변에 있는 얘가 양수니까. 그럼 다시 x의 128제곱은 0이야. 얼마야?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짝수 제곱인데 0이랑 만나면 위치가 한 번이니까. 지금 몇 개인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자, 다시 이렇게 너네가 방정식 형태로 적어주니까 대답을 했잖아. 몇 개라고. 그럼 이제 이거를 문장으로 적혔을 때도 답하면 돼. 알겠지? 여기 볼게. 마이너스 27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이렇게 물어봤어. 됐지? 그럼 너네가 할 거 뭐라고? 첫 번째 스텝이? 무조건 쟤를 방정식 형태로 적는다고. 뭐의 몇 제곱 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x라고 생각해. 그러면 x를 4번 제곱하였더니 얘가 나옵니다 라고 보는 거라고. 몇 개 있어? 없어요 하면 돼. 이런 걸 만족하는 실수인 건 없어요. 싹 다 허수예요 라고 답하는 거야. 현승 이해됐어? 하나 더. 25의 세 제곱근 중 실수. 방정식으로 뭐라고 적어? x를 3번 제곱하였더니 25가 나와요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래프가 스쳐 지나가야 돼. 얘는 홀수 그래프니까 대충 이러고 있는 그래프라고. 그 다음에 25가 딱 맞나? 만나는 거 무조건 한 번이겠지? 이해됐어? 마지막. 몇 개야? 몇 개야? 여기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가 먼저 볼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는 거라고. 얘가 홀수라고 밝혀지는 순간 무조건 답은 한 개라고. 얘가 짝수인 상황에서 여기에 부호를 보겠지.
어떤 과정인지 이해됐어? 맞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건 알겠는데 이제 됐죠? 여기는 지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제 몇 개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걔를 이제 뭐라고 적어야 되죠? 이게 애매한 거야. 그것만 공부하면 돼. 그럼 초반 내용 끝났어. 자, 봐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5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사각형의 땅의 모양이 있는데 그 땅의 넓이가 5제곱미터였다. 그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이를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2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3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2.1, 2.2 하면서 점점 찾아낸 게 뭔가 무리수가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걔를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루트 5라고 쓰기로 한 것 뿐이지. 이게 기호의 약속인 거지, 맞지? 그러면 x에 세제곱을 해서 5가 나온다 라고 하는 상황도 뭐라고 쓸 거냐면 x를 이렇게 루트라고 쓸 거거든? 근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요 루트 5랑 헷갈리잖아. 됐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 몇 제곱 했는지의 그 표현이 이 루트의 왼쪽 위에 조그맣게 적혀 있으면 돼. 이건 기호의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나한테 외우라고 묻는 게 아니야. 알겠지? 됐어? 그러면 x의 4제곱을 하였더니 8이다 라고 써있어. 그럼 걔를 만족하는 x값도 있겠지. 뭐라고 적으면 돼? 똑같이 루트 8하고 적은 다음에 여기 왼쪽에다가 요 표현을 조그맣게 적는다고 이렇게 쓸 거라고. 이해돼?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네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이 루트 5만 있다가 아닌 거 알지? 뿔마라는 거 알지? 그 뿔마가 되는 이유를 한 번만 생각해봐. 아까 했어. x제곱의 그래프랑 5랑 만나는 위치는 2개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이 양수인 녀석을 루트 5라고 작성하는 거잖아. 그리고 정식 명칭은 양의 제곱근이지. 그 왼쪽에 있는 얘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그냥 요 표현에다가 부호를 뒤집어준 걸 붙일 뿐인 거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면 다시 얘를 만족하는 실수인 x 몇 개라고? 1개라고? 왜? 이유가 뭐야? 얘가 홀수니까.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2개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밖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1개는 이건 거 알겠고 나머지 1개 뭘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마치 얘처럼. 근데 얘는 왜 안 붙이는 거야? 아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아듣겠나?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요것만 보자. 이제 요 상태를 한 번만 다시 그릴 건데 먼저 1번 n 값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제목부터 쓰자.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실수인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인 x값 할 때 1번 n 값이 홀수.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맞지? 자, 거기다가 표시할 거야. a가 양수라고 했어. 그럼 그걸 만족하는 여기 x값을 내가 뭐라고 적을 거냐고 이거지. 그 x를 적을 때 조그맣게 n을 달아주고 여기다가 루트 a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돼?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n제곱근 a라고 읽어. n제곱근 a. a의 n제곱근 아니야? 중등표현 기억나? 중등표현 기억나? 5의 제곱근 제곱근 5 같아 달라? 다른 거야? 얘는 5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뜻하는 거였고 얘는 정말 근호 루트를 붙인 5 루트 5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n제곱근 a라는 거는 그냥 n제곱근의 기호가 붙어있는 채로 a를 적어라 그냥 그 얘기야. 제곱근 5라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음수인 a가 있다 쳐봐. 이렇게. 그럼 분명히 여기에 있는 근도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적을 때도 그냥 똑같이 요렇게만 적으면 돼. 이게 a가 음수고 양수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그냥 그대로 여기 근호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고. 이해됐어?
일단 다시 제대로 비교해 줄게. 자, 2번. 그럼 n이 만약에 짝수야. 그럼 n이 만약에 짝수면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의 모양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가 양수인 걸 잡았다고 치고, 그럼 우리 무조건 여기에 숫자 2개 잡힐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죠? 그 중에 하나를 n제곱근 a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면 얘는 n제곱근 a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이해됐어? 받아들여지냐 진짜? 여기까지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고, 일단 초반에 중요한 건 요 표현들을 대답할 때 다시 27에 마이너스 27의 4제곱 근 몇 개야? 4개야. 요거의 세제곱 근 몇 개야? 3개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야를 할 때 그래프가 떠오르는 거지. 그리고 그 그래프를 떠올릴 때는 여기가 홀짝인지를 먼저 보고, 여기가 홀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1개. 근데 여기가 짝수인 홀수인 경우는 무조건 1개. 짝수인 경우에는 그제서야 여기에 부호를 따질 수밖에 없다. 외우지 말고 이해해. 너네 이거 외워봤자 하루도 안 가. 이해하세요 제발. 됐어? 자, 그러면 마지막 이해 파트가 이거거든. 내가 그래프를 2개 그릴 거야. 자, 첫 번째는 x 세제곱은 5다 요거랑, 두 번째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5다 이거야.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면 뭐 이렇게 따로 그릴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2개를 비교해보자 라고 생각할게. 됐지? 그러면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여기 지수자리가 홀수니까 원점 대칭이라 그랬어.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이 5라는 거를 초록색으로 이 정도 그렸다고 잡을게. 그럼 방금 배운 대로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적는다? 세제곱근 5라고 적는다. 됐지? 그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5를 그릴 거야. 이렇게 밑에다가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있겠지? 거기에 x값을 적을 때 뭐라고 적는다? 뭐라고 적어?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적는다. 이해되어까지? 근데 이제 답을 해봐. 우리 맨 처음에 그린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라며. 그리고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도 원점 대칭일 거 아니야, 이렇게 접으면. 맞지? 그러면 당연히 요 교점하고 요 교점도 원점 대칭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얘랑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림상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의 부호를 부호를 바꿔준 숫자가 얘랑 같다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세제곱근의 5라는 이 숫자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이 녀석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5랑 같다라고.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설명이. 그러면 너네가 볼 땐 이래야 돼. 봐봐. 여기가 홀수 제곱이 있을 때는 요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보내도 된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요 정도를 생각하면서 문제 볼 거야. 알아는 들었나? 그러니까 지금은 맨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설명을 제발 방정식의 근의 형태로 적는 걸 먼저 하고, 알겠지? 그 중에 실수인 거를 물어볼 때에는 홀짝 그래프를 좀 떠올리고, 실수인 게 아니라 그냥 근 전체를 물어볼 때는 그냥 방정식을 푸는 거야. 실수어수 포함해서. 알아들었지? 문제 봅시다. 33번 한번 해보세요.